2022년 4월 2일 월요일,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청솔고등학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25해 만에 다시 신은 구두굽이 낯설게 교정을 울렸고 손에 든 출근 가방은 20년 전 그것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무게만 가벼운 게 아니었죠. 총도, 도청 장비도, 비상 연락망도 없는 가방. 그저 교과서와 출석부만 든 평범한 가방. 이제 정말 끝이야. 평범하게 살자. 3학년 7반 교실 문을 열었을 때 28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묘했어요. 호기심도 아니고 기대도 아닌 어떤 경계 같은 것. 20년간 단련된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를 맡게 된 한서진입니다. 제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답 없이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죠. 교실 맨 뒷자리, 창가에 앉은 한 남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발로 염색한 머리, 최신형 에어팟, 명품 브랜드 후드티. 그 아이가 제 얼굴을 훑어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저건 일진이로군. 저기 뒷자리 학생. 이름이 뭐죠? 길태양이요. 왜요, 선생님? 반말. 도발적인 어조. 주변 아이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불안한 눈으로 길태양을 쳐다봤어요. 아, 길태양 학생. 수업 시간엔 집중해주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입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아이의 눈엔 만만해 보이는데? 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써 있었습니다. 첫 수업은 그렇게 어색하게 흘러갔고요.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도시락을 꺼내는데 옆자리 체육교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 선생님, 아까 7반에서 수업하셨죠? 네, 왜요? 저기, 7반은 좀 조심하셔야 해요. 중년의 체육교사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길태양이라는 학생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좀 하시는 분이에요. 하시는 분. 그 단어가 품은 무게를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하시는 분들과 싸워왔으니까요. 그래서요? 학교에서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작년에 한 선생님이 그애 혼냈다가 말끝을 흐리는 동료 교사. 그래서 명예퇴직하셨다던데요. 라고 마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비명 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길태양이 한 남학생의 어깨를 팔로 감싸며 뭐라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학생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꺼놓았다고, 다 끝냈다고 생각했던 그것. 정의에 대한 갈증. 아니, 분노. 안 돼. 나는 이제 평범한 교사야. 개입하지 마.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전 처음 마약 조직을 마주했을 때처럼 오후 4시 복도를 지나가는데 여학생 화장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세면대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어요. 학생, 무슨 일이야? 여학생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목엔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손목은 왜 그래? 그냥 넘어져서요. 거짓말. 그 멍은 누군가 손목을 세게 잡아당긴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여학생은 대답 대신 복도 쪽을 불안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선생님,
여기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그게 선생님한테도 좋아요. 그 말을 남기고 여학생은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엔 길태양이 기대어 서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입가엔 비웃음, 눈엔 경고. 선생님, 쓸데없는 호기심은 독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딸깍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이 자식, 봐라. 20년간 잠재웠던 것,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신분증과 함께 묻어뒀던 것. 그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의 손목에 난 멍, 길태양의 비웃음, 동료 교사의 경고,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자. 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야. 하지만 서랍을 열었을 때 손은 저절로 그것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국정원 신분증, 사진 속 30대의 제 얼굴이 차갑게 저를 응시했습니다. 한서진, 해외 공작팀, 그 밑에 희미하게 지워진 코드명 사일런트. 왜 꺼냈어, 이걸?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20분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문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고 교감 선생님이 다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옆에 있던 교사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3학년 학생이 화장실에서 쓰러졌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학생을 싣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그 아이의 얼굴. 어제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바로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이미 늦었나? 본능적으로 달려가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됩니다. 빨리 이송해야. 약물. 그 단어가 귀를 때리는 순간 20년 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산 항구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된 동료의 시신, 입가에 하얀 거품, 마약 조직이 심은 내부 스파이를 색출하다 역으로 당한 것. 민수야, 미안해. 그때 저를 살리려다 대신 당한 후배. 제품에서 숨을 거두며 마지막으로 한 말. 선배, 이 새끼들. 꼭.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교장실. 오전 9시 긴급 교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교장은 책상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일단 이 일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 젊은 여교사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교감이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학교 평판을 생각해야죠. 대학 입시 시즌인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학생이 위험한 상황인데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은폐. 20년간 수도 없이 봐온 그 더러운 공식.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약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는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교장과 교감의 시선이 날카롭게 저를 향했어요. 한 선생님, 선생님은 이제 부임하신 지 이틀째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이 학교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협박. 그것도 아주 노골적인. 이 학교가 대체 얼마나 썩은 거야.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아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담배라도 피우고 싶었지만 진작에 끊은 지 오래였죠. 대신 주먹으로 난간을 탁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뒤돌아보니 길태양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학생 2명이 뒤를 따랐죠.
너희는 여기 왜 왔니? 아, 그냥 선생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길태양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소란스러웠죠? 가엾은 민지. 원래 좀 약한 애였어요. 스트레스를 잘 못 견디는 타입? 말투가 묘했습니다. 동정하는 척하지만 그 밑엔 비웃음이 깔려 있었어요. 너 뭔가 알고 있니? 저요? 아니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 길태양이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근데 말이죠, 선생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생님, 여기 오래 못 계실 거예요. 작년에도 일에서 한 분 나가셨거든요.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하는 그 아이의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나를 20년간 단련된 본능이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저놈의 팔을 꺾어서 바닥에 눕혀라. 하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생, 협박은 범죄야. 알고 있니? 협박이요? 천만에요. 저 그냥 걱정돼서 드리는 충고예요. 길태양이 뒤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선생님 딸 서울대 다니죠? 참 예쁘던데.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딸을 건드려? 집에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나 지금 도서관인데.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또 외롭다고 그러시는 거야? 걱정 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그래. 조심해서 다니고.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밑에 있던 작은 수첩을 꺼냈죠. 20년간의 비상 연락망. 국정원 동료들, 경찰, 검찰, 국가수. 미안해, 평범한 삶. 핸드폰을 들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재혁아, 나야. 한서진. 선배님? 은퇴하셨다며요? 응. 근데 말이지. 일 좀 부탁할 게 있어.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하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내가 끝을 본다. 길태양, 그 뒤에 있는 것들 모조리 뿌리째 뽑아버릴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침 조회 시간 7반 교실에 들어서며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마다 10분씩 상담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맨 뒷자리 길태양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죠. 저 순진한 선생님 봐라. 그런 표정?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20년간 마약 조직에 침투하며 배운 첫 번째 원칙. 적을 방심시켜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학생들의 동선을 관찰했습니다. 길태양은 항상 3명의 남학생과 함께 다녔어요. 그중 하나는 체격이 건장한 운동부 학생, 다른 하나는 안경 쓴 모범생 타입, 마지막 하나는 작고 날렵해 보이는 아이. 전형적인 조직 구조네. 힘, 머리, 발. 길태양이 특정 학생들 옆을 지나칠 때마다 그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했습니다. 두려움. 복도 구석에서 길태양이 한 학생에게 뭔가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고 투명한 지퍼백. 학생은 황급히 그걸 주머니에 넣고 사라졌습니다. 거래 현장.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으니까요.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는군.
4교시 국어 시간, 저는 교과서를 덮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든 거 없어요? 선생님이 신참이라 학교 분위기를 잘 모르겠네요. 침묵. 그때 앞자리에 앉은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희 반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해요. 길태양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 학생을 향했습니다. 여학생이 움찔하며 말을 멈췄죠. 괜찮아. 편하게 말해봐.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민한가 봐요. 겁먹었어. 수업이 끝나고 저는 그 여학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복도 한쪽 구석,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민지 일 알고 있니? 화장실에서 쓰러진 그 친구.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지는 제 친구였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상해졌어요. 돈도 자꾸 빌리고 얼굴도 안 좋아지고. 누가 민지한테 뭘 준 거니?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전 정말 몰라요. 근데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어요. 금요일 밤마다 몇몇 애들이 학교에 남아요. 야자 끝나고도. 금요일 밤? 네. 근데 왜 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애들 태도가 달라져요. 갑자기 돈이 생기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금요일 밤. 집합, 보상, 마약 조직의 전형적인 하부 유통 구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자원했습니다. 제가 신참이니까 제가 할게요. 다른 교사들은 기뻐하며 퇴근했죠. 오후 9시 50분 야자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귀가하고 학교는 점점 조용해졌어요. 저는 3층 교무실 불을 끄고 창문 너머로 교정을 내려다봤습니다. 10시 15분. 후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길태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1명, 2명, 모두 5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저들이다. 저는 조용히 교무실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20년간 익힌 미행 기술, 숨소리조차 죽이며 그림자처럼 따라갔죠. 학생들은 체육관 뒤편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길태양이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지퍼백 여러 개, 흰색 가루와 알약이 담긴 이번 주 할당량이야. 한 봉지에 5만 원씩 받고 너희가 3만 원 가져가는 거 알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조심해. 요즘 새로 온 선생님 있잖아. 한서진이라고. 걔가 좀 이상해. 제 이름이 나오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곧 나가게 될 거야. 우리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이랑 친해서. 길태양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학교 이사장, 연결고리,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빈 캔이 굴러갔어요. 덜컹.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엔 충분히 컸습니다. 창고 안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밖에 누구 있어? 길태양의 날카로운 목소리. 제길. 저는 재빠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학생 둘이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숨소리는 완벽히 죽였습니다. 20년간 단련된 은신 기술. 아무도 없는데? 바람에 날아온 거 아니야? 학생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길태양이 물건을 나눠주는 장면은 선명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후배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창고 위치 좌표 보낸다. 내일 새벽 현장 감식 가능? 5분 후 답장이 왔어요. 선배님, 영장 없이는 무리입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역시 쉽지 않아. 하지만 이제 방향은 잡혔습니다. 금요일 밤 거래, 학생 유통망, 배후의 아버지, 그리고 학교 이사장까지 연결된 구조. 하나씩 차근차근 무너뜨린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연락망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다음 수를 계획했어요.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이 땅도 깨끗이 씻겨 내려갈까요? 두고 보자, 길태양. 그리고 내 뒤에 있는 것들까지. 월요일 아침 교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눈가를 적신 채 들어섰어요. 한서진 선생님, 계십니까? 다른 교사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 여성을 복도로 안내했죠. 혹시 민지 어머니신가요? 여성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직 의식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몸에 약물 흔적이 여러 번. 목이 메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절규. 학교에 말했더니 민지가 혼자 한 거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민지는 착한 앤데. 착한 아이. 제 딸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부르죠.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학교에 뭔가 있다는 거. 제발. 그 여성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부축하며 일으켰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유일하게 민지 걱정해 주신 분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들 모른 척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저는 여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제가 반드시 끝을 봅니다. 방과 후 학교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30대 중반,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 후배 재혁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재혁아, 고맙다. 바쁠 텐데. 재혁은 자리에 앉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위험합니다. 알고 있어. 아니,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재혁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한 남자의 프로필이 떠 있었습니다. 길상도, 49세, 전과 8범, 폭력, 공갈, 마약. 이 사람이 그 학생 아버지예요. 겉으로는 건설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 조직 폭력배 두목입니다. 사진 속 남자는 근육질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산하 조직원만 50명. 경찰도 시청도 학교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혁이 손가락으로 연결 구조도를 확대했습니다. 길상도 학교 이사장, 교장, 지역 경찰서장, 시의원. 완벽한 카르텔. 작년에 이 사람 건드리려던 형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데? 좌천됐습니다. 아니, 사실상 찍혀서 매장당했죠. 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배님,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더 이상 국정원 권한도 없고 혼자서는 무리예요. 혼자.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 전 민수도 그랬습니다. 혼자 남겨졌고 혼자 당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재혁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님, 지금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뭐 했는지 알지? 네트워크야. 사람이 재산이라는 거.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보여줬어요. 국과수 법의학자, 검찰 수사관, 국세청 조사관, 사이버 수사대. 이 사람들 모두 나랑 목숨 걸고 일했던 사람들이야. 내가 부르면 움직여.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이건 공식 작전도 아니고, 그래서 더 좋아. 공식이면 절차 때문에 시간 걸리잖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학교를 나서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지켜야 했습니다. 재혁아, 너 나한테 빚졌지? 예. 2015년 부산 작전. 내가 내 목숨 구했잖아. 재혁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지금 꺼내시면 어떡합니까? 이번에 갚아. 나 도와줘. 재혁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선배님, 응? 정말 이길 수 있어요? 저쪽은 돈도 권력도 사람도 다 있는데. 저는 재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혁아, 우리한텐 뭐가 있지? 정해? 아니. 재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린 20년 동안 이런 놈들만 잡아왔어. 경험치가 다르다고. 그제야 재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근데 정말 위험해요. 이 사람들 수단 안 가려요. 나도 마찬가지야. 재혁과 헤어진 후 학교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제 앞에 섰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길태양. 조수석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육질 체격, 칼 자국 흉터가 있는 얼굴. 저 사람이. 길상도. 선생님, 차 한번 타시죠. 길태양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냥 아버지께서 선생님 얼굴 한번 뵙고 싶으시대요. 길상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20년간 수많은 범죄자를 봤지만 이런 눈빛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한서진 선생님 맞으시죠? 제 아들이 신세 많이 지고 있다던데.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선생님, 이 동네 오래 사실 건가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길상도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미소. 그럼 편하게 지내시려면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선생님 따님도 서울에서 잘 다니고 계시던데. 순간 온몸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딸 얘긴 하지 마세요. 이거 참 오해하시네. 그냥 인사차. 인사는 됐고요. 저는 차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길 사장님. 그리고 학생도. 뒤돌아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길상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그건 제가 해야 할 말이었죠. 그래서 내가 왔어.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재혁이 보내준 자료들을 밤새 분석했어요. 길상도의 자금 흐름, 조직원 명단, 과거 전과 기록. 빈틈이 있어. 반드시. 모든 범죄 조직엔 약점이 있습니다. 20년 경험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죠. 방과 후 학생들이 모두 떠난 후 저는 체육관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길태양이 물건을 나눠줬던 바로 그곳. 자물쇠는 잠겨 있었지만 국정원 시절 배운 락픽 기술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딸깍. 30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안을 살폈습니다. 낡은 체육기구들 사이 구석진 곳에 검은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거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엔 투명 지퍼백 여러 개와 장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장부를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8일 마이너스 15개 75만 원. 3월 15일 마이너스 20개 100만 원. 증거 확보. 핸드폰으로 장부를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지퍼백도 하나 챙겼죠. 국과수 분석용. 이제 이걸로 영장을.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 제 길 들켰나? 재빨리 가방을 원위치시키고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길태양이 들어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함께였죠. 형님, 여기 확실해요? 선생님이 올까요? 올 거야. 이 여자 계속 주변 기웃거리더라고. 함정이었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숨소리는 죽였어요. 만약 안 오면 어쩔 건데? 그럼 직접 찾아가지. 뭐? 길태양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전데요. 네.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분명 올 겁니다. 통화를 끊고 길태양이 비웃듯 중얼거렸어요. 한서진. 오늘 끝장내주지. 20분이 흘렀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들이 포기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짧은 진동, 문자 알림. 조용한 창고 안에서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뭐야, 지금? 길태양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망했어. 저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어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누구야? 조직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창고 뒤편 비상구로 달리고 있었어요. 잡아.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교정은 어두웠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운동장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하지만 정문 쪽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차 2대가 불을 켠 채 정문을 막고 있었어요. 포위됐어.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함정. 후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남자들이 서 있었죠. 이런.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체육관역 구석진 곳에 등을 기댄 채 멈춰 섰어요. 길태양과 조직원 5명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 손엔 무언가 반짝였어요. 칼. 선생님, 오늘 왜 학교에 계셨어요? 길태양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야간 순찰이었어. 학생, 너야말로 왜 여기 있니? 순찰? 웃기고 있네.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길상도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가 경고했잖아요. 조용히 지내시라고. 협박은 범죄입니다. 길 사장님. 협박이요? 이건 충고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안 들으셨네. 길상도가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위험해.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이보다 더한 상황도 겪었으니까요. 선생님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길상도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창고 뒤져본 거 CCTV에 다 찍혔어요. 학생들 캐묻고 다닌 것도 알고 있고 CCTV가 있었어? 근데 말이죠, 선생님. 증거가 뭐 있어요? 가방, 장부. 길상도가 비웃었습니다. 그거 다 치웠어요. 아, 그래서 시간을 끈 거였군.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경찰 불러도 소용없어요. 이 동네 경찰서장, 제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길상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사표 내고 떠나실 건가요? 아니면 말끝을 흐리며 칼을 쳐다봤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직원들이 한 걸음씩 다가왔고 포위망이 좁혀졌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가 웃겨요, 선생님? 아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길 사장님,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의감, 사명감, 비슷하긴 한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칼을 들어 올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당신 같은 쓰레기들을 평생 청소하고 다녔거든요. 뭐라고? 20년 동안 국정원 해외 공작팀, 코드명 사일런트. 그 말과 동시에 저는 움직였습니다. 칼을 든 조직원의 손목을 틀어 무장해제. 0.5초. 그 칼로 옆 사람의 허벅지를 그었습니다. 1초. 뒤에서 달려드는 사람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2초. 세 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길상도와 길태양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저는 칼을 바닥에 던지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길상도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어요. 선생님, 당신, 늦었어요, 길 사장님.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중, 지난 20분간의 대화가 모두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학교 정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혁이 경찰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길상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포위망은 이제 거꾸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길상도와 조직원들을 연행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길상도가 제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엔 분노와 그리고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재혁이 다가와 물었어요. 응. 고마워, 재혁아. 녹음 파일 잘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20년 경험이 속삭였어요. 이렇게 쉽게 끝날 리 없어.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장과 교감이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학생들은 웅성거렸어요. 한 선생님이 진짜 국정원이었대. 길태양 아버지 잡혔대. 대박. 복도를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어떤 아이는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저 평범한 교사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교장실에 호출됐어요. 한 선생님 앉으세요. 교장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일단 학생을 지켜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하지만이 뒤따를 걸 알았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이해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휴가를 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사실상 정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재혁을 만나러 경찰서로 갔습니다. 선배님, 좋은 소식 있어요.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대요.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재혁의 표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근데 선배님, 길상도가 석방됐어요. 뭐라고? 보석으로. 변호사가 떼거지로 와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20억 보석금 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혁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뭔데? 협박 증거가 약하대요. 녹음 파일만으론 변호사 측에서 맥락 없는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럴 수가. 마약은? 장부는? 장부는 진위 확인 중이고 학생 진술도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다 입 다물고 있어요. 겁먹었군. 네. 부모들한테도 압력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쌓아 올린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친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뭐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엔 제 딸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정문 앞. 오늘 찍은 것 같았어요. 딸의 뒤로 검은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쁜 따님이네요. 조심하세요, 선생님. 핸드폰을 움켜쥐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야? 나 도서관. 왜 그래,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밤 기숙사에서 나오지 마. 엄마, 무슨 일 있어? 진짜 왜 그래? 제발 부탁이야. 오늘만 밖에 나가지 마.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은이를, 내 딸을 건드리다니. 20년 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산 항구, 컨테이너 안, 민수의 시신. 그때도 이랬습니다. 마약 조직이 민수의 가족을 협박했고 민수는 홀로 남았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내가 지은이를 위험에 빠뜨렸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배님, 저예요. 재혁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 있어요? 사진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뒤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배님, 이제 손 떼세요. 뭐? 이 사람들 진짜 위험해요. 따님까지.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가족이 타깃이 되면 끝이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죽음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검찰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난색표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힘들어요. 그럼 이대로 포기하라고? 선배님 따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재혁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저도 더 이상은. 알았어. 재혁아, 고마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대로 끝인가? 민지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길태양은 학교로 돌아올 것입니다. 길상도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에 멈췄습니다. 김태준 마이너스 전국 정원 작전팀장. 20년 전 저를 발탁했던 사람.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에게 연락하면 돌아올 수 없어. 일반 경찰 수사가 아닌 국정원 차원의 비공식 작전. 그건 제 평범한 삶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던 어머니의 얼굴, 학교에서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 그리고 제 딸, 지은이를 지켜야 해. 그리고 이 아이들도.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한서진, 정말 할 거야? 이러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 팀장님, 저 한서진입니다. 서진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 있나? 집입니다. 30분 후에 만나자. 옛날 그 자리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권총 케이스. 안엔 20년 전 제출하지 않았던 비상용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평범한 사람이 못 돼서. 하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길상도, 그 뒤에 조직. 이번엔 완전히 뿌리째 뽑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새벽 1시, 한적한 공원 벤치. 김태준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오랜만이야, 서진아. 팀장님, 은퇴했다며? 평범하게 산다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김태준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왜 날 불렀어? 내가 날 부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저는 길상도의 모든 정보를 넘겼습니다. 조직 구조, 마약 유통망, 연결된 공직자들, 그리고 제 딸을 협박한 증거까지. 김태준은 자료를 보며 낮게 신음했어요. 이 정도면 경찰선에서 해결 안 되겠네. 네. 그래서 팀장님을 찾았습니다. 비공식 작전 원하는 거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진아, 이거 한번 시작하면 너 다시는 평범하게 못 살아. 알지? 압니다. 그리고 이건 불법이야. 영장 없는 도청, 미행, 계좌 추적. 상관없습니다. 김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넌 예전 그대로구나. 좋아. 옛날 팀원들 불러 모을게. 아직도 연락되십니까? 다들 은퇴했지만 사일런트의 마지막 작전이라면 올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2시간 동안 모든 게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그물이 쳐지고 있었어요. 국세청 조사관이 길상도의 모든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사이버팀이 그의 핸드폰과 조직원들의 통신을 도청했습니다. 국과수 요원이 마약 샘플을 분석해 공급 루트를 역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이번엔 지역 검사가 아닌 중앙지검 특수부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학교로 복귀했어요. 한 선생님, 돌아오셨네요. 동료 교사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길태양도 학교에 나왔어요. 보석으로 풀려난 아버지 덕분에 더 당당해진 표정이었죠.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복도에서 마주친 길태양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응, 잘 지냈니? 덕분에요. 우리 아버지도 잘 계시고. 그래, 마지막까지 방심해라. 방과 후 6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준 팀장이었어요. 서진아, 준비 끝났어.
이번 금요일 밤.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응. 길태양이 금요일 밤 거래한다는 정보 확보했어. 이번엔 양이 크대. 고등학생 상대론 역대 최대 규모. 장소는요? 학교 체육관 뒤 창고. 그리고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길상도도 직접 온대. 큰 거래라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 한 방에 끝내는 거야. 아버지, 아들, 조직원, 연결된 공직자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10시. 검찰, 경찰, 국과수 동시 투입. 서진아. 네, 팀장님. 조심해. 이 사람들 궁지에 몰리면 뭐 할지 몰라. 그날은 이상하게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수업 시간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오늘이 지나면 이 아이들은 자유로워질 거야. 오후 9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귀가했고 교정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는 남을 것을. 오후 9시 40분 후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길태양과 학생 5명 그리고 고급 세단 한 대가 후문에 정차했어요. 길상도가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큰 검은 가방이 보였습니다. 저게 마약. 이어폰으로 김태준 팀장에게 속삭였습니다. 타깃 확인. 길상도, 길태양 학생 5명, 조직원 3명. 대기 중인 모든 팀 스탠바이. 서진아, 절대 들키지 마. 어둠 속에 숨어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창고로 들어가는 그들. 10분 후 김태준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어요. 모든 팀 돌입. 순간 학교 정문과 후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경찰 기동대, 검찰 수사관, 그리고 특수부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꼼짝 마. 검찰이다. 창고 문이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길상도와 길태양 그리고 조직원들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길상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미성년자 대상 마약 유통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길태양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 아빠. 하지만 길상도는 이미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들, 너희가 뭔데? 영장은? 영장 있어.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길상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계좌 전부 동결됐습니다. 35억 규모 불법 자금 추적 완료. 검찰 조사 나오셔야겠습니다. 길상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때 저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길상도와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이, 네, 제가 했습니다. 길상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긴급 전교생 조회가 소집됐습니다. 체육관에 모든 학생이 모였어요. 교장이 단상에 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어젯밤 우리 학교에서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길태양 학생과 그 아버지가 마약 유통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육관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막아준 분이 계십니다. 교장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한서진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금씩, 그리고 점점 커지며 앞줄에 앉았던 여학생 수진이가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옆 학생들도 하나둘 눈물을 훔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래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조회가 끝난 후 민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지는 일주일 전 의식을 되찾았어요. 병실 문을 열자 민지 어머니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민지 상태는요? 회복 중이래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가 침대에 누워 저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야, 민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으로 돌아오는 길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길상도 구속 확정됐습니다. 보석은? 이번엔 기각됐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다행이네. 그리고 학교 이사장, 경찰서장도 연루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깨끗하게 청소될 겁니다. 고마워, 재혁아. 아니에요, 선배님. 선배님이 하신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엄마가 그 일 한 거야? 응. 엄마 진짜 멋있다. 나 엄마 딸인 거 자랑스러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 이제 좀 쉬어. 알았지?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어. 진짜로. 길상도, 길태양, 그리고 그들의 조직 모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교정의 나무들은 푸르게 우거졌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길태양이 앉았던 맨 뒷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죠.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출근해서 책상에 앉았을 때 서랍 안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어요. 선생님, 민지가 퇴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학교에 복학합니다. 선생님이 계신 학교라서 안심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사직서. 이미 일주일 전에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급식실로 가는 길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왜 그래, 수진아?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그만두신다고.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왜요? 선생님 때문에 학교가 좋아졌는데. 수진아.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은 너희를 믿어. 이제 너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어. 하지만, 그리고 선생님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알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뒤돌아 걸어가는 수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별은 항상 어렵네. 제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3학년 7반. 모든 것이 시작됐던 그 교실. 교탁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한 명 한 명. 여러분, 오늘이 선생님 마지막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 우릴 지켜주셨잖아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일어섰어. 선생님은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앞자리에 앉은 민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지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요. 민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엔 희망이 있었어요. 미래가 있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강해, 민지야. 다시 일어섰잖아. 종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났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절대 안 잊을게요. 한 명 한 명과 포옹하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들 잘 자라겠지. 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선생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네.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많이 따르던데, 그래서 더 떠나야죠. 제가 있으면 학생들이 의존하게 될 겁니다. 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국정원 신분증, 20년을 함께한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30대의 제 얼굴, 날카롭고 차가웠던 그 눈빛, 그때의 나, 지금의 나,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니, 무엇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신분증을 천천히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끝. 이제 진짜 평범하게 살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엄마, 왜? 목소리 좋은데? 응.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갈게. 맛있는 거 먹자. 진짜? 좋아. 그래. 이젠 엄마가 시간 많아졌으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석양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이제 매일 이런 저녁을 맞이하겠죠.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 근처 작은 원룸. 딸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책 몇 권, 옷가지, 그리고 낡은 신분증이 든 서랍.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엄마 요리 잘하시니까 작은 식당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겠네.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20년 동안 단 하나의 일만 했던 사람. 과연 평범한 일상에 적응할 수 있을까? 밤 11시 마이너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선생님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아버지입니다. 네, 뉴스에서 봤어요. 선생님 이야기.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경찰도 학교도 다 모른 척해요. 선생님밖에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한 명의 부모, 또 한 명의 피해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론 달이 떠 있었어요. 서랍 안에 넣어둔 신분증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렇게 다짐했던 제 목소리. 하지만 어디 사십니까? 대구입니다. 자세한 얘기 들려주세요. 천천히.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름, 학교, 상황.
그렇게 30분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신분증을 다시 꺼내 바라봤어요. 사진 속 제 얼굴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삶. 미안해. 신분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김태준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또 일 생겼습니다. 대구. 내일 오전에 통화 가능하십니까? 1분 후 답장이 왔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전화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삶. 그건 제게 허락되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선택하지 않은 것인지도. 하지만, 괜찮아. 이게 제 길이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싸움.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끝. 하지만 정의는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너지는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서진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